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3,300선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역사적 고점이 0.1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증시 레벨업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뭐 50억이냐 이제 10억이냐 이러다가 이제 50억으로 이제 유지하는 걸로 가닥이 되면서 증시의 상승 견인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고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나 외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연말에 이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산타 랠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올 가능성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래는 이 대주주 양도세가 과거에 있었을 때는 뭐 10억이나 그 부분일 때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증시의 상승 견인 역할을 돈독히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는 최고점 돌파까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신고가 갱신을 할 경우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는 부분이 매물대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으면서 일정 가격대가 올라갔을 때마다 저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뭐 지수는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이 더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또 갑자기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게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권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또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은 좀 단기 모멘텀으로 그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가능성은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증시가 오르고 금리 인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올라가는 섹터들을 본다라고 보면 증권주,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순으로 다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주주 양도세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만들었지만 상법 개정이나 규제 이슈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처럼 시장 논리대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섹터들이 지금 은행, 보험, 증권인데 이게 또 금리 인하랑도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어제장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 증권주가 가장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먼저 올라줬던 종목은 부국증권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까지도 나온 만큼 증권주들이 탄력성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보험, 은행주는 약간의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대출이자 규제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은행주는 조금 더 나중에 최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시장이 3,316.93 찍으면서 현재 지금 역사적 고점을 새롭게 갈아치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외국인이 지금 1조 1,000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8,000억 원 이상을 담아내면서 시장의 탄력이 오후장 들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건요, 반도체가 가니까 가네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오늘 탄력 받으면서 지금 시장 역시나 이렇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AI 섹터가 시장을 이끌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이끌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맞습니다. 시간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짚고 넘어간다고 보면 우리가 기존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AI 거품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은 못 따라갔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 수요나 이런 부분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형주 수급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 근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수 상승의 견인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뭐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렇게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주는 네. 다들 알다시피 투톱은 둘 다 보셔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도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D램 점유율의 왕자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격차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오는 모습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포인트는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도 무시 못하는 게 이 아이폰 출시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기대가 저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갤럭시 쪽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무시 못할 파워는 갖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를 지금 시장에서는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SNS텍을 조금 더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극자외선기인 마스크 플랭크 국산화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소부장보다는 조금 더 차별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2분기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이 13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6.1%가 올라가졌던 모습세. 그리고 요즘에 계속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 주주 친화 정책을 하는 기업들의 약간의 개인적인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8만 주 규모의 자기 주식을 처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주주 친화 정책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소부장에서는 SNS텍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SNS텍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고점에 이제 수치가 3,317까지 올라서게 됐네요. 이렇게 저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요. 네. 네, 공매도 비중이 정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한 달 전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한 달 전에 분위기가 좋았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을 뭐 얘기를 할 때 요즘에는 2차 전지가 약간 한 발짝 뒤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워낙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약간은 소외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를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막 저가 매수의 기회로 막 담아가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랑 반도체가 약간 주춤할 때 우리가 2차 전지가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섹터들이 조금 더 약한 모습세가 나와줄 때 그때 약간의 반등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수급은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섹터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거는 계속적인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지금은 약간 소외된 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다면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도 잘 나와준다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2차 전지가 오른 것처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섹터가 오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당분간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 미증시도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에도 기회가 오게 될지 우선 조선은 잘 갔고 네, 화학이나 건설, 자동차 관련된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9월 달에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으면 할 가능성은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부분이 있지만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3개월 내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저는 자동차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뭐 관세 얘기나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있었지만 8월달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모습세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경우에 신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건설 같은 경우도 정부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 확대를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물려서 건설주들도 약간의 동반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 플러스 원전까지도 요즘은 시장에서 약간 주도를 했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건설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화학은 아직까지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요즘에 어떻게 보면 진짜 소외된 종목 중에 하나가 화학 섹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지금 들어가신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다양한 뷰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좀 계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LG 엔솔은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 섹터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뽑는 탑픽 섹터 그리고 네. 종목은 어떤 걸까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항상 탑픽 네. 섹터 얘기하면 전력기기를 얘기했던 네. 것 같아요.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인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가 약간 주춤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가지고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기기, 변압기 쪽도 관세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변압기 3대장은 괜찮은 행보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그 밑에 중소형 변압기 관련 종목들, 뭐 일진전기나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은 조정세가 조금 더 가파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변압기 3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 회피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오라클에서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불신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이제 전력기 데이터 센터가 건립될 때마다 변압기가 일반 산업 공장보다 2배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화 효과로 인해서 변압기가 2개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고 수혜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일진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압기 3대장보다 조정이 더 크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시 한번 전력기기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고 본다면 지금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종목은 일진전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 역사적 고점 돌파했으니까요. 상방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을까요? 다들 알다시피 3,500은 그냥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이번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이제는 조금 더 무리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3,300이랑 3,400은 네. 약간 거리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을 때 거의 그래도 3,500 그다음에 이제 3,800, 4,000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500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삼성이 힘을 내주면 좋겠네요. 오늘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반기 연말까지 3,500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